무시당한 기억,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분노만은 아닙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지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많이 인용되는 문장이라 어딘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짜 와닿는 순간은 책에서 읽을 때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무시를 당하고 깎여나가는 시간을 버텨본 뒤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파혼을 당한 한 남자가 10년이라는 시간 뒤에 그 집안이 소유한 건물을 사들인 실화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건 복수극이 아닙니다. 무시를 견딘 사람이 결국 이기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누군가에게 깎여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사람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증명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상대가 틀렸다는 걸 알려주고 싶지요. 그래서 말로 해명하려 합니다. 논리를 갖추고 근거를 대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내가 아무리 조리 있게 설명해도 상대의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은 여전히 나를 깔보고 있던 그 표정. 말로는 사람의 인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나를 이미 낮게 본 사람의 인식은 말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해명은 에너지를 소모할 뿐 상대의 판단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 파혼을 당한 그 남자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상대 집안에서 이 사람을 거절한 이유는 단순했다고 합니다. 집안이 변변치 않다는 거였지요. 본인이 아니라 배경을 보고 선을 그은 겁니다. 이 남자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아서서 나왔다고 하지요. 그 자리에서 화를 냈다면, 논리적으로 반박했다면, 혹은 사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집안 사람들 기억 속에 이 남자는 초라한 사람으로 더 깊이 각인되었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선 것이 그날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가장 강한 대응이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무시를 견디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수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의외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무시를 당했으면 갚아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가 갈리고 속이 끓고 잠이 안 오는 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목표로 바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수를 목표로 세우면 내 인생의 기준점이 상대방이 됩니다. 내가 뭘 하든 어디서 일하든 얼마를 벌든 판단 기준이 저 사람이 알까, 저 사람이 놀랄까, 저 사람이 후회할까로 수렴하게 되지요. 그러면 10년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닌 남의 인생을 산 셈이 됩니다. 파혼당한 그 남자가 10년 동안 한 일은 그 집안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사업을 시작했고 실패도 했고 다시 일어섰고 조금씩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나중에 그 건물 매물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그 건물을 산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사업 확장에 그 위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통쾌한 그림이지만 이 사람의 10년은 상대를 향해 달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달린 시간이었고 상대는 그 경로 위에 놓여 있었을 뿐이었지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의 방향이 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지 방향이 상대를 향해 있다면
잠깐 멈추고 틀어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무시를 견딘다는 건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참는 건 감정을 누르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속으로 삼키고 괜찮은 척하는 거지요. 그런데 견디는 건 다릅니다. 견디는 건 그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고 억울하면 억울한 겁니다. 그 감정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린 다음 그 감정이 나를 대신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견디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참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로 갑니다. 한꺼번에 폭발하거나 안에서부터 무너지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10년, 20년을 참았는데 어느 날 사소한 일에 감정이 터져서 본인도 놀란 적, 혹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눈물이 나거나 이유 없이 몸이 아프기 시작한 적. 그건 참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견딘 게 아니라 쌓아둔 겁니다. 견디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걷고, 어떤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한 명에게 이야기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지요. 감정을 흘려보내는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오래 참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 감정을 흘려보낼 통로가 있는지, 없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10분만 동네를 걷는 것도 되고 수첩에 오늘 속상했던 일 한 줄을 적는 것도 됩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말이 아니라 쌓아온 시간이 증명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설명해 줍니다. 파혼당한 그 남자가 10년 뒤 그 건물 앞에 섰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물 계약서에 서명하고 열쇠를 받고 조용히 나왔다지요. 그 집안에 연락을 하거나 자랑을 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보낸 적도 없다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모든 말을 대신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이 남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시간을 쌓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일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 노력에 비해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 이 부분에서 뜨끔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쌓아온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시간이 쌓이면 그 무게는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건물을 사서가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낮게 본 사람의 판단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로 해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인식은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복수를 목표로 세우면 내 인생의 기준점이 상대방이 됩니다.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르고 견디려면 감정을 흘려보낼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결국 쌓아온 시간이 증명합니다. 빅토르 프랑클이 이런 말을 했지요.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니체가 살아남는 힘을 말했다면 프랑클은 살아남은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를 견뎌낸 다음 그 시간 위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나라는 사람의 증명이 됩니다.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것 하나만 권해드리겠습니다. 수첩이든 메모장이든 한 줄만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이 한 줄이 방향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이미 자기 삶을 점검하려는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 힘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무시를 당했던 기억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 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줄이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다른 분에게 힘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